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드립니다. 벌써 하루 이틀째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휴가 굉장히 긴 연휴가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요. 아마 10일 하루 휴가를 쓰시면은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열흘 휴가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 직장인들에게는 아주 꿀 같은 한 달이 될 것 같고, 또 자영업자들이나 아니면은 그 소규모 중소 영세업체 업주들은 좀 많이 고통스러운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죠? 자, 지금 미국 증시가 우리 휴장일 사이에 이제 두 번의 장이 지나갔는데, 첫날은 신고가 상승을 쭉 이어갔고 오늘은 좀 빠졌습니다.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대형주들, 이 기술주들이 좀 빠졌고, 뭐 팔란티어 테크가 7%대 빠지고, 테슬라도 좀 빠지고, 뭐 엔비디아 뭐 다 빠졌습니다. 자, 지금 이제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들죠.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미국 증시가 하락하면 우리도 빠지니까 미국이 잘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어쩌면 좋은 그 시장 분위기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한 1년 이상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단순하게 미국의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이런 지수에다 투자를 했어도 100% 넘는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고, 뭐 50% 이상 좀 늦게 갔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 만약에 코스피에다 투자했어도 또는 코스닥에다 투자를 했어도 상당히 괜찮은 수익을 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코스피는 시총상위주가 뭐냐면 지금 반도체들이잖아요. 그 반도체들이 뭐 예를 들어 SK 하이닉스가 8, 9만 원 할 때, 삼성전자 5만 원 할 때 그냥 어차피 지수 투자하는 것보다는 얘들이 더 낫겠지 하면서 샀다면 한 60에서 한 70% 정도, 한 80% 정도, 그죠? 네,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인 거예요. 그냥 그 우리나라 대표 종목에다 투자를 했어도. 코스닥은 약간 다르죠. 코스닥은 물론 수익을 내는 구간이 맞을 거긴 한데, 뭐 바이오나 2차 전지들이 꾸준히 계속 밀어붙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 전반적으로도 좀 그렇고, 업종 순환매가 좀 빨리 도는 그런 구간이 지나가고 있고요. 뭐 코스피도 기존에 잘 갔던 애들이 조금 가라앉는 그런 느낌과 막 이제 교차를 하면서, 투자자들이 분명히 수익권에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건데, 훨씬 많을 건데, 그 온도 차가 좀 느껴지는 그런 구간일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주요 세 개 업종, 얘들이 너무 드라마틱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미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증시 지수가 조정이 나올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이 드는 지점에서도 폭등, 그 다음에 거래 대금의 폭증, 그 다음에 계속된 호재,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계약 건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도 이틀 동안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어제 오늘 아침에 계속 써드리고 있는데, 우리 휴장 안 했으면 지금 상한가 먹었을 거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인데, 아마 이대로 그냥 간다 그러면, 그냥 연휴까지 내내 이런 식으로 끌고 간다 그러면 아마 또 미국 증시는 이제 월요일장, 우리 시각으로는 7일 아침, 이제 미국 증시에 7일 아침, 8일 아침, 9일 아침 이렇게 세 번의 소식이 전해질 텐데,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흐름이 가느냐. 만약에 지금 오늘 나온 것처럼 조정이 나온다면 우리 뭐 반도체들부터 해가지고 우수수 빠질 겁니다. 지금 오늘 같은 흐름이 나왔다면, 오늘 만약에 개장했다면 우리는 좀 꽤 큰 폭의 하락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휴장이 막아준 거고요. 대신에 저와 이제 우리 회원님들은 오늘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을 오늘 못 먹은 거예요. 그냥 세이브 해놨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좀 더 이제 10월 10일 개장일까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그 써드린 글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자, 지금 이제 이번 한 주 동안에 워낙에 반도체와 AI, 샘 올트먼,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등등의 엄청난 뉴스들이 쏟아져 들어왔고, 음, 수급의 변화도 그렇고 지금 이제 가장 큰 변화라고 하기보다는 줄기는 흐름은 더 가느냐 못 가느냐, 더 갈 건지 못 갈 건지예요. 근데 일단 지난주에는 외국인 기관은 엄청나게 그냥 그 사들였고 개인들은 엄청나게 팔아치웠습니다. 그 특히 잘 갔던 애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너무 잘 가니까 이 정도면 됐어 내지는 뭐 여기까지 오기를 기다렸어 하면서 이제 막 던진 물량들이 나온 것 같은데 연휴가 아니었으면 조금 더 밀고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증시에서 수급이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연휴가 지나가고 휴장일이 이렇게 길게 이어지면 변수가 너무 많아지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말씀드리고 있는 이 외국인 기관의 수급 영상들이 이 수급에 나오는 이 재료들이 지난주 흐름을 정리하는 정도로만 가는 거지. 다음 주를 10일의 흐름을 예측할 수는 없다. 네, 멀다. 너무. 예.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영상을 이제 그러니까 이 제작을 이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지난주에 어땠는지. 그런데 지금은 이번 주는 연휴 기간에 미국 증시 그 흐름 살펴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고. 그 회원님들은 아침에 제가 써드리는 글 아주 잘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명절을 쇠고,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4일이니까 추석 쇠고 한 7일까지 지내고 나서 한 8, 9일 이틀 정도 시간이 있잖아요. 이때는 제가 우리 그 회원님들이 조금 더, 좀 치밀하게 시장에서 종목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그 영상으로 설명해 드리는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요. 시간이 혹시 나면은 왜냐면 연휴가 너무 기니까 구독자들 대상으로 지난주처럼 또 종목 분석을 좀 해드리는 시간을 만들어 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좀 보고요. 시간이 어떻게 될지 상황을 그때 가서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최대한 좀 만들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8일이나 9일 정도에 해드릴 테니까 관심 갖고 계시다가 제가 글을 올리면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지난 한 주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죠. 이때까지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 연기금, 개인들이 각각 어떤 종목들 매매했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 네이버였습니다. 902억 원. 아마도 그 재료가 소진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네이버가 너무 그 흥미로운 게 어쩌면 우리나라 AI 대장주인데 미국의 AI들 대폭발 중입니다. 지금 특히 중소형 AI들이 진짜 엄청난 강도로 상승을 하고 있고 그 신흥 종목들 막 80몇 %씩 올라오고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최근에 한 1, 2주 사이에.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반도체 쪽으로 쏠렸지 AI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AI가 성장하고 중국의 AI가 성장하는 거는 너무 빠른 속도로 기정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미국 AI, 중국 AI에 투자하는 건 아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는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러니까 미국의 그 AI를 AI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반도체 칩을 제조 생산 맡기는 정도 수동적인 느낌 이런 느낌이죠. 우리나라 AI가 같이 발전을 하려면은 네이버라든가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가 줘야 되는데 좀 제조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 칩을 바로 만들어서 공급하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일단 주목을 받았고 이제 앞으로는 AI 데이터 센터나 전력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궁극적으로는 네이버도 좀 언젠가는 머지않은 미래의 그런 그 AI 관련
수혜 이런 것들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이번 주는 네이버를 철저하게 던지고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으로 완전히 쏠렸습니다. 그게 특징이고요. 자, 두 번째로 많이 판 종목이 SK 스퀘어. 수익을 지금 많이 내고 있는 상태에서 수익을 정리하는 느낌이 들고요. SK텔레콤, HJ 중공업, 롯데 관광개발, 삼양식품, 삼성 SDS, STX 엔진, 카카오, 키움증권, LIG 넥스원, 셀트리온, HMM까지를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네,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관심인데 AI 어쩌면 AI 국내 AI 중심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매도를 했고요. 역시나 삼성전자를 샀는데 한 주 동안에 무려 2조 6천억 원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5,070억 원어치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2,602억 원, 두산에너빌리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차까지를 1,000억 원 넘게 매수한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고요. 현대로템,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한화엔진, HD현대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기아, HD현대. 자, 이제 지난주에 종목 신청을 해주셔서 분석을 해드렸던 한화엔진이 여기 이제 들어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5만 원 고점으로 약간 눌려갈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죠? 48,800원인데요. 많이 빠지진 않을 거예요. 이제 삼성중공업이나 한화오션이 이 매수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이렇게 잘 가면 바로 그 다음에 이제 가는 애들이 바로 엔진 관련된 종목들이 될 테니까. 근데 지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 이제 자금들이 조금 눌렸다가 빠졌다가 이제 다시 갈 텐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주요 저항선, 지지선 이런 라인들을 돌파할 때 오히려 비중을 늘려가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뭐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들 지금 외국인이 매수한 것도 오랜만에 아주 흥미로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관 볼게요. 기관은 인버스 제일 많이 던졌습니다. 주가가 막 뻥뻥 터져 나가는데 인버스 들고 있다 큰일 나죠. 인버스들 제일 많이 1,675억 원어치를 던졌고요. 금 현물도 던진 게 좀 특징입니다. 그죠? 금값 계속 상승. 그리고 미국에서 금 관련 금도 금이지만 은 ETF가 미국에서 지금 계속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테크를 혹시 한다면 은 쪽으로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는데 뭐 금보다는 은 달고 다니면 몸에 장신구로 은을 달고 다니면 더 좋은 네, 좋은 어떤 재테크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요. 그리고 기관도 카카오를 좀 던졌고 S&P 500이나 역시 금현물 관련된 ETF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KTNG 네, 인버스 종목은 뭐 당연히 지금 현재 매도를 하는 게 맞고요. 하이브, 한국항공우주, LG화학, 현대글로비스 네, 이런 종목들을 기관이 매도했습니다. 반면에 역시 기관도 삼성전자 제일 많이 샀습니다. 3,236억 원어치 샀고요. 그리고 레버리지 당연하게도 지금 지난주 같은 때는 레버리지를 사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기관들의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네이버가 이제 기관들은 외국인은 팔았지만 기관이 매수를 했습니다. 카카오를 팔았지만 네이버 쪽은 매수를 많이 하면서 지금 AI가 확산이 되면 네이버는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미래에 보고 투자. 지금 네이버가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좀 눌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씩 뭐 비중을 가져가는 것도 우리 대형주들 중에서는 지금 반도체 말고는 네이버도 좀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SK 하이닉스, SK 스퀘어, 삼성전자 우선주, 한화오션, 두산에너빌리티,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삼양식품, 미래에셋증권, LG에너지솔루션. 자, 외국인도 기관도 다 이제 조선 쪽을 지난주에는 좀 담았습니다. 외국인이 팔았던 삼양식품을 기관은 담았고, 네, 좀 차이가 있네요. 자, 연기금 볼까요? 연기금은 카카오를 아예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412억 원 팔았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연기금이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특징이죠. 지난주에 아주 좋은 재료를 이제 뽐내고 있는 상황에서
재료가 지나갔다고 본 것 같아요. 연기금은.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LG 에너지솔루션, LG화학 2차 전지들을 연기금이 덜어냈습니다. 그리고 HMM, KCC,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한항공 이 종목들을 연기금이 팔았고요. 연기금도 삼성전자 지금 아직도 9만 원 코앞이지만 장기 투자하기 좋다고 보는 것 같아요. 1,600억 원 많이 샀습니다. 연기금이 매수한 규모치고는. 그리고는 네이버, SK스퀘어, 삼성전자 우선주, HD 현대미포, 미래에셋증권, 포스코퓨처엠, 또 의료기기 소부장 ETF를 매수했고요. 삼양식품, APR, 또 AI 전력 인프라 너무 중요한 지금 AI 산업이 확산되기 위한 어떤 기반 산업이 되는 건데 그냥 개별 종목들도 잘 가고 있지만 이렇게 ETF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굉장히 괜찮다고 봐요. 현재가 9,900원 이 정도면 뭐 부담 없이 계속 꾸준히 모아가도 되지 않을까. AI가 발전하기 위한 전력. 이 AI 전력 인프라 이런 종목들 ETF들 흥미로운 거 되게 많거든요. 그 어떤 종목들을 갖고 있나 또 최근 주가 흐름은 어땠나 누가 사나 이런 것들 잘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우리 회원님들한테는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이런 ETF 투자는 제가 뭐 너무 자주 많이 강조를 합니다만 정말 매력 있는 투자 방법입니다. 뭐 100%, 200% 이런 수익도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5개월, 6개월만 해도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ETF들 중에 이렇게 1등을 상장 전체 종목 중에 막 1등, 2등, 3등 이런 종목들을 그 전혀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어떻게 잡았을까?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잡았는지. 뭐 여러 가지 조합을 해서 평소에 자주 검색을 하고 그렇게 보는데 뭐 미국 종목도 당연히 보고 여러 가지 해외 이슈들도 보고 뭐 그렇게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종목을 딱 꼬집어서 매수하는 건 또 다른 거잖아요. 또 내가 매수하는 게 아니라 회원님들한테 이거를 소개해주고 같이 매수를 하는 것도 또 더 큰 용기가 필요한 거고. 근데 아주 뭐 기가 막히게 그 좋은 타이밍에 어떻게 보면 진짜 어제는 제가 노후를 책임지는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종목들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말씀 왜 드리냐면 이 AI 전력 인프라 같은 종목도 우리도 지금 AI 투자를 하고 있지만 AI 전력 인프라도 매우 좋은 종목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길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뭐 HD 현대 마린 엔진, 그러니까 엔진 관련된 이 종목들이 조선 다음으로 바로 붙여서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조선 탑3 플러스 이 ETF도 상당히 유망하고 제 아주 뭐 가까운 가족이 투자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죠?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그렇게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 맥쿼리 인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쿼리 인프라도 지금 맥쿼리 인프라 같은 이제 종목이나 리츠 이제 슬슬 제가 예전에 그 리츠 종목들 소개를 해드리고 했을 때가 있었는데 이제 부동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부동산 생각을 해보면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먼저 증시, 코인 이런 쪽 애들이 먼저 가벼우니까 움직인 다음에 부동산이 가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내후년 정도 되면 부동산이 이제 우리가 막 뉴스에서 어디가 어떻게 되고 막 부동산 잘 간다는 뉴스를 보게 될 텐데 내년쯤 이제 올해 해가 바뀌고 내년쯤 되면 리츠가 매우 매력적인 이제 시기가 다가올 겁니다. 리츠 종목들 투자하면 이 분배금 많이 나눠주죠. 또 이제 중장기로 꾸준히 대세 그 추세가 이제 상승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 되면 리츠도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고 제가 예전에 리츠를 아주 자세히 분석해서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하고 또 달라졌어요. 많은 종목이 또 새로 이제 뭐 어떻게 그 상장을 하고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 미묘한 차이로 매력도가 좀 다른 그런 종목들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언제 또 이것도 역시 시간이 허락하면 제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들 볼게요. 개인들 삼성전자 제일 많이 팔았는데 무려 3조 원 팔았습니다. 2조 9,853억 원. 네, 3조 원 매도를 했습니다. 9만 원 코앞에서 이 정도면 이제 비싸졌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개인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이런 식으로 개인이 던지고 외국인 기관이 나눠 담았다면 조금 더 밀어 올릴 가능성은 높죠. 9만 원 이상으로. 근데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또 고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10만 원 가까이까지 다시 붙이면, 그때 8만 원대에서 더 샀어야 되는 자리인데 팔았구나.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확률상 외국인 기관들이 수급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네, 지금 하여튼 특징으로, 아주 큰 특징으로 지금 보이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도 6,500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3,572억 원. 그리고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레버리지를 던졌어요. 이제 고점이라 좀 조정 나올 거라고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는 한화오션, 현대차, HD 현대중공업, 현대로템, 한미반도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기아, HD 현대미포. 네, 외국인 기관하고는 완전히 또 다른 흐름으로 만들어졌고요. 반면에 인버스 종목을 제일 많이 샀죠. 1671억 원. 네. 이제 여기서 더 가게 되면 또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주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데, 미국 증시 흐름에 따라서 이제 10일 날 어떻게 될지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는 카카오를 가장 많이 담았네요. 1071억 원. 그리고 이제 금 현물들, S&P 500들, 아까 외국인 기관이었죠. 기관들이 이제 매도했던 그 종목들을 개인이 담았고, 그리고는 하이브, SK텔레콤, 또 인버스 종목 또 포함되어 있죠. HMM, 한화비전, 또 나스닥 100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NC소프트를 개인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자, 코스닥을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이번에 좀 안정적으로 좀 움직였는데, 코스닥은 여전히 변동이 커가지고 코스닥 한번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알테오젠이었습니다. 315억 원어치를 팔았고요. 매도 어떤 강도는 아주 세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그 호재가 딱 나오자마자 매도를 했다는 게 아주 큰 특징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나마이크론, 로보티즈, 테크윙, TCK, 삼천당제약, HPSP, JYP 엔터테인먼트, 올릭스, D&D 파마텍, 리노공업, 파마리서치, 이오테크닉스까지를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약간 변동이 좀 있습니다. 로봇도 들어가 있고, 바이오, 반도체, 엔터 이런 종목들이 이제 대거 포함이 됐습니다. 잘 가던 애들이 좀 외국인 매도가 지금 나오면서 약세로 전환된 종목들이 눈에 보이는데, 다음 주라고 해봤자 10일, 이제 그 다음 주까지 이달 중순과 말까지 어떻게 갈까,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자, 제일 많이 산 종목은 현대힘스 930억 원어치 샀고요. 그 다음에 펩트론, 다날, 제주반도체, 원익 IPS, 에이프릴바이오, 로키델스케어, 주성엔지니어링, SM, 고영, 성광밴드, 온코닉 테라퓨틱스, 아난티, 캠트로닉스를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골고루 반도체, 바이오, 뭐 로봇도 있고 다 좋은데 특징주가 아난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아난티를 외국인들이 이제 뭐 많이 올렸다기보다는 사 모으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 아난티 같은 종목 지금 이제 사실 그러니까 9월 중순에 이 8,500원 정도를 저점으로 이렇게 싹 돌아서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거든요. 아난티 이제 일봉을 보면은 이 크게 한번 쌍봉, 그러니까 큰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시초가를 만들어내고 쭉 빼고 이게 오전에 그런 흐름을 만들어냈죠. 이제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기 시작해서 121선까지 빠졌다가 지금 반등이 나오면서 두 번을 만들어냈어요. 자, 여기서 이제 10,000원대를 돌파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 과연 트럼프와 뭐 김정은,
아니면 뭐 시진핑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그 경주 에이펙 다가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홍보 영상도 공개가 되고 이랬는데 경주 에이펙 다가오는 수혜주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경주 에이펙 이제 곧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그 경주 에이펙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외국인이 훨씬 빠른 것 같아요. 경주 에이펙이 지금 저도 좀 정확히 날짜가 기억이 안 나서 잠깐만요. 좀 10월 며칠 10월 잠깐만 제가 지금 아예 좀 볼까요? 10월 말부터 11월 1일, 10월 31일부터 11월 1일. 그러면 지금 미리 그 121선 언저리 딱 지점에서 9월 15, 9월 16, 9월 17 이때 바닥을 만들어요. 8,400원, 8,500원 이런 자리에서. 그랬으면 이런 자리에서 사도 되지 않나. 네. 이거는 뭐 좀 이렇게 단기 모멘텀일 수도 있지만 꾸준히 밀어 올릴 수 있는 어떤 재료를 안고 있는 종목인데 외국인이 벌써 사고 있다. 네. 이게 특징이라고 저는 보이고요. 자, 그리고 기관을 좀 보면 현대임스를 제일 많이 팔았고 1,023억 원, 주성엔지니어링, 캠트로닉스, JYP 엔터테인먼트, 클래시스, SM, VT, 휴젤, SNS텍, 휴메딕스, BHI, CJENM, 제주반도체, 디어유까지를 기관이 팔았습니다. 뭐 로봇, 화장품, 엔터, 골고루 바이오도 좀 있고, 예, 반도체도 좀 보이고 골고루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고 뭐 특정 업종, 이 엔터는 좀 던진 것으로 보이네요, 그죠? 엔터를 좀 조정한 것 같고, 그럼 뭘 샀지? 보니까 알테오젠, 외국인이 던진 알테오젠을 기관이 453억 원, 오히려 뭐 매수를 많이 해주면서 주가를 좀 이렇게 받쳐주는 느낌이 좀 있고요. 그리고 원익 IPS, 하나마이크론, 테크윙, 실리콘2, 동진세미캠, TCK, LNC바이오, ENF 테크놀로지, 펩트론, 에코프로비엠, 심텍, VM, 리가캠바이오. 네, 그러면 바이오, 반도체, 뭐 화장품도 좀 보이고 2차 전지도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보이고 그런 상황이네요.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이 손바뀜이 있는 것은 종목별로, 그러니까 업종 내에서 종목별로 바뀌는 거지 업종이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엔터를 좀 던지기는 했지만. 자, 연기금도 보겠습니다. 클래시스 제일 많이 팔았는데 뭐 75억 원 정도니까 그렇게 많은 양을 던진 건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휴메딕스, 파마리서치, CJENM, JYP 엔터테인먼트, 레인보우 로보틱스, 온코닉 테라퓨틱스, 클로봇, 하이젠 RNM, VT, 보로노이, ST팜, 엠로, 에코프로 BM을 연기금이 많이 팔았습니다. 뭐 역시나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바이오도 보이고 엔터도 보이고 로봇도 보이고, 업종이 좀 여러 업종이 같이 매도한 것은 엔터, 로봇 정도? 예, 약간의 바이오 정도, 예, 그 정도인 것 같고요. 제일 많이 산 종목은 하나마이크론이었습니다. 141억 원. 그렇게 많이 팔지도 많이 사지도 않은 한 주였던 것 같고요. G2G 바이오, 원익 IPS, 실리콘2, 테스, ISC, 알테오젠, PSK 홀딩스, HPSP, 삼천당제약, 심텍, 동진세미캠, LNC 바이오, YMT를 연기금이 샀는데 반도체, 바이오 정도로 모이네요. 실리콘2가 중간에 하나 있지만, 네, 반도체, 바이오 이런 종목들을 많이 매수했습니다. 자, 개인들 보겠습니다. 개인들은 원익 IPS 제일 많이 팔았네요. 553억 원. 펩트론, 다날, 제주반도체, 리가캠바이오, 에이프릴바이오, 알테오젠, 실리콘2, 고영, 동진세미캠, 에코프로비엠, PSK, 심텍, 유진테크를 많이 팔았고요. 개인들이 많이 판 종목들도 역시 반도체, 바이오 쪽에 집중이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반면에 G2G 바이오 제일 많이 샀네요. 393억 원. 근데 이제 액수가 많이 뭐 팔거나 많이 산 게 아니어서 이거는 좀 이렇게 흐름을 좀 지켜보자 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일 많이 두 번째로 많이 산 종목, JYP 엔터테인먼트,
로보티즈, 우리기술투자, 프로티나, 주성엔지니어링, 파마리서치, 휴젤, HPSP, 클로봇, 클래시스, 이오테크닉스, 삼천당제약을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개인들은 바이오 로봇, 바이오 로봇, 뭐 반도체 일부 들어가 있고,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지난주를 정리하는 내용이라고 아까 말씀을 처음에 드렸습니다. 다음 주를 예상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전혀 백지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 증시가 보여주고 있는 흐름도 다음 주가 되면 또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10월 우리 시각으로 10월 7, 8, 9 오전에 나올 미국 증시의 흐름, 3일간의 어떤 흐름을 특히 뒤쪽으로 9일 가까이 후반부 쪽으로 이제 미국 증시의 흐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보면서 이제 우리는 10월 10일에 이 긴 연휴에 있었던 여러 가지 큰 변동성을 한 방에 다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아마 엄청난 변동성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그 수급 영상, 수급이 한 주간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정리하고 지나가는 건 너무 중요하죠. 자, 이제 아직도 긴 연휴가 남아 있습니다. 뭐 10일 날 휴가 내신 분들은 아직도 멀었죠. 한 8일간의 휴가가 남아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5일간, 오늘까지 6일간 휴가가 남아 있습니다. 네,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 제가 중간에 한번 우리 구독자들 그 좀 힘들게 하고 있는 종목들 신청하실 수 있게 글을 한번 올리고 분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